노화 예방에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네. 우리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은 짜잔 여기 있어요.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피부 회춘 비책 식재료. 그런데 푸릇푸릇한 초록 잎사귀만 무성했는데 이거 아까 뭐 했느냐고 말씀하셨죠? 네. 짜잔! 이게 바로 피디님이 찾아온 그 콜라비예요. 노화된 피부에 생기를 되찾아줄 보랏빛 회춘 식재료 콜라비. 양배추를 뜻하는 독일어 콜과 순무를 뜻하는 라비가 합쳐져 이름 붙여진 콜라비는 양배추와 순무의 장점만을 모아 탄생한 채소인데 아삭한 식감과 풍부한 영양 성분으로 피클과 해독 주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가수 소유는 자신의 다이어트 성공 비결로 콜라비를 꼽기도 했다. 이처럼 다이어트 식재료로 널리 알려진 콜라비가 피부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콜라비는 피부 노화를 막는 이 영양 성분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콜라비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오메가3 지방산, 항노화 비타민이라고 부르는 비타민 C, 그리고 세포 재생을 돕는 비타민 B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또한 이 보라색을 띠는 껍질에는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진 안토시아닌까지 들어있어서 피부 노화를 막는 최적의 식재료라고 할 수 있죠. 실제 콜라비 속 안토시아닌 성분은 피부 노화 예방에 도움을 줘 천연 화장품의 원료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었고 또한 콜라비에는 숙변을 제거해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가 무에 약 4배, 양파에 약 1.4배나 들어있었다. 사장님 그러면 콜라비를 살 때 혹시 좀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이 속 이파리 몇 개 남겨놓는 거 신선도를 보는 겁니다. 이 잎사귀가 신선하다면 이 콜라비 내용물도 신선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 콜라비는 포도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분이 나와요. 이 분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것이 신선한 것이고요. 당이 어느 정도 이렇게 스며 나오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싱싱한 콜라비 고르는 꿀팁. 잎사귀가 3, 4개 정도 붙어있고 표면에 하얀 분이 있는 것을 선택하라. 피부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는 회춘 식재료 콜라비. 그렇다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최적의 콜라비 활용법은 무엇일까? 콜라비로 피부 건강에 도움을 받은 사람을 수소문하던 제작진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제보 전화. 안녕하세요. 제 지인 중에 콜라비 마니아가 있거든요. 피부가 진짜 좋아요.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보의 주인공을 찾아 서울 강남구로 향했다. 약속 장소에는 아리따운 뒷모습의 여인이 앉아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저희 MBN 청년예술 제작팀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저희한테 제보 주신 분이세요? 네, 제 지인분이 워낙 동안이셔서 심지어 제 질투날 정도로 어려 보이시거든요. 지금 오실 때가 됐는데. 바로 그때 종소리와 함께 등장한 한 여성. 콜라비로 피부 건강을 지키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김재영 씨. 얼핏 보기엔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두 사람. 대체 이들은 무슨 사이인 것일까? 아니 아까 선생님이라고 하시던데. 네, 지금 선생님이 영어 강사로 활동 중이신데 제가 10년 전에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거의 똑같으세요. 방부제를 드시는지 제가 너무 질투나요. 선생님 저희가 대충 나이를 듣고 오긴 했는데 네. 혹시 나이가 정확히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야 되죠. 제가 사실은 한국 나이로 4800년생이에요. 애때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올해 나이 40으로 친구처럼 보였던 제자와는 무려 13살이나 차이가 났는데 20대인 제자와 비교해도 잡티 없이 깨끗하고 생기 있는 피부를 자랑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녀의 피부는 건강할까?
전문적인 검사를 진행해 보기로 했다. 지금 체크해보니까 피부 관리 잘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 나이가 40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측정해보니까 한 30대 초반 정도로 나와요. 지금 탄력도 굉장히 있도록 관리 잘하셨고 그러니까 모공도 적게 나오고요. 그리고 색소 관리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좋으셔서 30대 초반으로 보여서 아주 피부 관리를 잘하신 걸로 보입니다. 실제 그녀의 피부 상태는 주름, 모공, 광채, 홍조 등 모든 분야에서 40세 평균 수치보다 월등히 좋은 상태. 심지어 피부 나이는 10살이나 어린 30세로 측정됐다. 동안 피부 검증 완료. 실제로 받아보시니까 어떠세요? 동안이란 얘기 이제 듣긴 했었는데 이렇게 피부과 와서 측정했는데도 실제보다 이제 어리다고 하니까 기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현재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동안 피부를 자랑하는 그녀지만 한때는 피부로 인해 고민을 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한다. 근데 20대 때는 그래도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지 잘 몰랐죠. 한 30대 중후반 이렇게 들어서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베개 자국 있잖아요. 그게 뭐 한두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이쪽에 남아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탄력이 많이 떨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손쉽게 먹을 수 있으면서 수분도 많이 함유하고 있고 영양소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게 뭘까 봤다가 콜라비를 찾게 되었죠. 그래서 콜라비를 30대 중반부터는 규칙적으로 계속 먹고 있어요. 그렇게 콜라비를 5년째 섭취해온 김재영 씨. 매일 콜라비를 섭취하기 위해 밥 반찬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네, 요 콜라비 무침이에요. 네, 이게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먹을지 몰라서 과일처럼 그냥 깎아서만 먹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찬으로 활용해서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어렵지도 않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피부 나이를 10년이나 되돌려준 콜라비 무침. 먼저 콜라비는 깨끗이 씻어 적당한 크기로 썰어준다. 그런데 콜라비를 껍질째 썬다? 대부분의 주부들은 콜라비의 껍질을 제거한 다음 요리에 활용하고 있었는데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이게 사실 껍질이 좀 딱딱해서 사람들이 벗겨내고 먹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좋은 영양소가 여기 껍질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통으로 다 먹는 편이에요. 실제 콜라비 껍질에는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항노화 성분이 풍부하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피부 나이를 10살이나 되돌린 김지영 씨가 알려주는 콜라비 활용 꿀팁. 콜라비는 껍질째 섭취하라. 이제 고춧가루와 매실에 다진 마늘과 참기름을 고루 섞어 양념장을 만들고 콜라비와 함께 버무려주면 된다. 주부님. 네. 제가 아까 그 콜라비 무침 봤는데 콜라비 말고 약간 이 초록 색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항상 이게 콜라비 무칠 때 같이 곁들여서 무치는 게 있어요. 예, 보면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어줄 콜라비 무침 속 비법 식재료의 정체는? 달래예요. 이게 향도 좋고 그리고 뿌리 그 식감이 너무 좋아서 콜라비랑 같이 먹으면 정말 최고예요. 콜라비 무침에 늘 함께 곁들인다는 달래. 피부 건강에는 어떤 도움이 될까? 달래는 비타민 A, B1, B2, B6 등 각종 비타민의 함유율이 높은데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콜라비와 달래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피부의 세포의 신진대사를 높이고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해서 기미와 주근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손질한 달래를 콜라비와 함께 양념장에 고루 버무려 주면 입맛은 물론 피부 건강까지 되찾아줄 콜라비 무침 완성. 콜라비 무침에 이어 김지영 주부가 알려줄 또 다른 콜라비 활용법은 무엇일까? 제가 좀 즐겨 먹는 반찬인데요. 콜라비 장아찌예요. 이게 근데 별로 안 어렵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피부 나이를 10년이나 되돌려준 초간단 콜라비 장아찌.
깨끗이 씻은 콜라비는 먹기 좋은 크기로 깍둑 썰기 해준다. 장아찌에 곁들일 파프리카와 양파 또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 물과 설탕, 식초를 1대1대1의 비율로 넣고 장아찌 밑국물을 만들어준다. 그런데 그때 장아찌 밑국물에 무언가를 넣는 김재용 씨. 주부님? 네. 지금 방금 넣으신 게 뭐예요? 아, 보통 장아찌는 좀 새콤한 맛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고추씨인데 약간 감칠맛 나는 것도 좋아가지고 고추씨 넣었어요. 감칠맛과 영양을 높여줄 고추씨를 넣고 밑국물을 끓인 다음 콜라비와 각종 채소들이 푹 잠길 정도로 부어주기만 하면 알록달록한 색감으로 식욕을 돋우는 피부 건강 밥반찬 콜라비 장아찌가 완성된다.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은 90% 이상이 고추씨에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캡사이신 성분은 항염증 작용이 뛰어나서 피부 트러블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고추씨에는 비타민 E 성분이 풍부해서 콜라비와 함께 섭취할 시 피부의 성장 발달과 주름 예방, 탄력 증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재용 씨의 피부 나이를 10년이나 젊게 만들어준 콜라비 한상 차림. 나이 들면서 사실 피부 고민 어쩔 수 없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관리하면 확실히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제가 요즘에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콜라비 꾸준하게 먹으면서 운동도 하면서 저는 좋은 피부를 계속 유지해 보도록 할게요.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콜라비. 하지만 갑상선 질환자는 주의하고 일반인은 하루 1개, 약 800g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 저희가 오늘 회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0세 시대가 되면서 외모는 미용의 문제보다 삶의 질과 관련돼 있고 이 관리가 필수인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동안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 동안의 조건이 있을까요? 동안의 조건. 네, 실제로 동안이라고 불리는 연예인들은 특징이 하나 있긴 한데요. 먼저 준비한 사진을 좀 보실게요. 네, 이분들은 김성령 씨 그리고 이승환 씨, 도지원 씨인데 여기 보시면 50대인데도 정말 많이 젊어 보이시는 분들이에요. 대단하신 것 같아, 진짜. 동안으로 불리는 이분들의 특징이 과연 뭘까요, 이만기 선생님? 일단 이쁘다. 네. 일단 잘생겼다. 네. 박용우 선생님이 얘기한 피부가 좋다. 피부가 진짜 네. 하얗고 예쁘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준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또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화면이요. 뭐가 보이는 어머, 뭐지? 자, 줄이 생겼죠. 네. 80, 35 저 뭐예요? 줄이 도대체 뭐예요, 선생님? 네, 결국은 저 80과 35라는 숫자를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턱선이 80도 안으로 들어오느냐, 그리고 요 하트존이 35도 안에 들어오는지가 중요한 동안의 조건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볼살이 처지게 되면 턱선이 무너지고 정면에서 봤을 때 약간 사각형의 얼굴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런 얼굴은 좀 노안에 가깝지 않나. 그래서 80도 안에 들어오는 턱선이 전형적인 동안의 조건이 되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 유전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안은요. 거의 다 사각이에요, 이렇게. 부모님 핑계 대지 마시고요. 부모님 핑계 대지 마시고 아니, 그러면 그래서 우리 김인 선생님은 혼자 지금 이렇게 V라인이라고. 그렇죠. V라인이네. 뭐 유전적인 것도 있긴 있겠지만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보니까 우리 선생님 봤을 때 엄지 가족 중에 최고 동안 뽑으신다면요. 네, 그래서 제가 확실히 좀 알아보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바로 이 동안 입체자입니다. 선생님 이거 어디 문방구 가면 팝니까 그거? 아니요, 이거는 제가 갖고 온 거고요. 와, 네. 제 얼굴에 한번 대볼게요. 딱 들어가네. 딱 들어가네. 자기 얼굴에 맞춰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의심이. 자기가 만들었대잖아. 이게 기준이 뭡니까? 정확한 자기가 만들었대잖아. 야, 좋습니다. 저는 딱 들어오네요. 자, 지금부터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결전의 시간입니다. 한 분씩 앞으로. 누가 과연 과연 최고의 동안인가? 누구를 제일 먼저 불러요? 소유진. 야, 워낙 뭐 최고의 또 여배우 워킹부터 다르네요. 유진 씨는 내가 볼 때는 거의 그러네. 아마 20대는 나올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측정을 하도록 할게요. 뭐야?
안에 쏙 들어가죠. 쏙 들어가네. 심지어 광대 같은 경우는 35도보다 아예 안쪽에 들어오시고요. 아예 안쪽으로 들어요, 35도가. 턱선은 거의 80도 안에. 그럼 동안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 아유, 어린아이. 야, 좋겠습니다. 된 건가요? 야, 역시. 범죄 안방만이. 예. 아니 나는 안 나갈래. 아예 나타면 자, 빨리 나오십시오. 아니 내보다도 나는 박용우 쌤이 왜요? 한번 해봐. 왜? 같이 가봐. 같이 가봐야 돼. 야, 동갑이니까 우리. 동갑이니까. 친구끼리. 나는 예. 이게 왜냐면 동감은 해야 돼요. 이게 역전할 수 있어. 그럼요. 예. 역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측정해보도록 그러니까요. 할까요? 자. 거의 80도에 근접하게 올라가시고요. 턱선 같은 경우는 광대도 35도에 거의 딱 맞는 형태예요. 전형적인 동안이세요. 예. 전형적인. 또 잘하는 예. 각도에서도. 야, 이거 갑자기. 예. 저는 이미 망가진 몸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이만기 선생님은 사실 광대 쪽은 조금 35도를 넘지만 턱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80도에 근접하게 가요. 조금 넘기는 하는데 이 정도 같으면 굉장히 남성적인 얼굴이라고. 오케이. 남성적인 남자다. 남자다. 그래 조금 늙어가는 거는 괜찮아. 그런 게. 주충현, 홍지민까지 측정 완료. 과연 엄지가족 최고 동안은 누구? 엄지가족 최고의 동안은 과연 누굽니까? 네, 엄지가족 중에 최고의 동안은 소유진 씨입니다. 역시. 본인 효과 놓은 거예요. 야. 아니 근데 왜 그 동안이 왜 그렇게 됐는지 좀 궁금하네요. 본인 스스로 왜 전 동안인가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유진 씨 같은 경우는 너비감이 넓지 않은 얼굴이고 그리고 턱선 자체도 부드럽게 내려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윤곽선 자체에서 주는 느낌이 굉장히 어려 보이는 느낌이 많으시죠. 아유 고맙습니다. 이게 동안 포인트가 이렇게 턱 끝이 좀 V 라인으로 살아 있는 그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턱 끝이 좀 나는 무너졌다 이런 분들은 난 동안이 아니야 이렇게 좀 슬퍼하는 건가요? 그렇게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턱 끝을 조금만 만져줘도요, 인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화면 함께 보시죠. 저 우리가 아는 홍현희 씨 아니, 왜 아니에요? 홍현희 씨가 왜 여기서 나와요? 홍현희 씨 보시면 정말 많이 예뻐지셨죠. 맞아, 옛날에 진짜. 근데 이제 네. 홍현희 씨 같은 경우에 정말 마사지를 열심히 하세요. 마사지예요? 그러니까 마사지도 받으러 오시고 실제로 정말 셀프 마사지를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진짜 엄지장 분들한테 전해달래요. 아니, 그러니까 홍현희 마사지가 씨가- 힘이다. 맞아요. 홍현희 씨가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전혀 안 좋아하시죠. 네, 진짜 많이 빠져가지고 좀 메이크업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예뻐지죠. 마사지였구나. 근데 지금 선생님도 보니까 이 V라인이 완전 제대로 살아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부족한데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첫째가 고등학생이고 첫째가 고등학생이라고요? 네. 여기 왜 이래요? 또 이제 넷째가 최근에 태어났어요. 넷째요? 넷째, 잠깐만, 중요한 건 넷째 출산을 최근에 하셨다고요? 넷째요? 6개월 전에 했어요. 6개월 전에요. 고등학생 큰아들과 태어난 지 6개월 된 막내딸까지 사남매 엄마인 이민아 테라피스트. 근데 정말 저도 출산하고 나니까 이 턱이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열심히 셀프로 마사지를 해줬더니 그래도 또 좀 다행히 많이 턱 두터 끝이 올라갔어요, 살아났어요. 선생님. 저 아까 막 이렇게 예쁜 척하고 한 거 다 편집해 주세요. 정말 지금 진짜 선생님 이렇게 V 라인으로 쫙 정확하게 나와 걷고 4명 출산한 엄마라고는 와 상상이 안 가는데 또 비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조금만 함께해도 마사지를 해줘도 턱 끝이 살아날 수 있는 마사지 방법 공개하겠습니다. 턱 끝을 살리면 동안되고 예뻐진다. 초간단 마사지 공개.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턱끝 마사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준비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는 누구나 이렇게 딱 가지고 계시는 접시, 그립감이 좋은 접시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크림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딱 이 두 가지만 있으면 턱끝 마사지가 가능하십니다. 자,
자, 먼저 이제 마사지 하시기 전에 저희가 사전 스트레칭을 좀 하도록 할 겁니다. 일단 이제 한쪽만 마사지를 할게요. 그래서 과연 마사지를 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짝 서는 근이 있어요. 이걸 바로 우리가 흉쇄 유돌근이라고 하는데요. 턱끝을 살리는 데 있어서의 이 흉쇄 유돌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림프 방향이에요. 림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쪽으로 길을 열어줘야지만이 노폐물이 잘 배출이 되기 때문에 부종도 빠질 수 있고요. 이 아래 두툼해지는 게 훨씬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 근육이 거리가 짧아지면 이때부터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목과 어깨에 정말 아름다운 거리를 좀 확보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자꾸 눌리면 신경도 누르고 혈관도 누르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두통도 생길 수 있고 피곤함도 느낄 수 있으니까 여기 푸는 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피부에 자극이 아무래도 되지 않도록 크림을 좀 잘 발라주시고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십니다. 크림을 도포를 하고요. 접시를 들고 자, 옆쪽 살짝 돌렸을 때 귀 뒤쪽부터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림프의 시작점이에요. 이렇게 잘 배농이 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게 입가예요.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입꼬리가 축 처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또 나이도 들어 보이고 인상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입가 주름은 구륜근이라고 하는 동그랗게 된 근육, 그리고 또 이근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근이 단축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입꼬리가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근도 올려주시는 거예요. 아, 올라가요, 그렇게. 살살살살 달래주시는 거예요. 단축되어 있는 근육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또 욕심을 내서 세게 하시면 피부에 굉장히 자극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피부 약하다고 살살살살 달래듯이 광대뼈 아래로 올려주셔도 팔자주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벌어졌을 때 딱 이게 움푹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교근, 축두근을 잘 풀어주는 게 또 날렵한 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육도 이렇게 좀 풀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져도 되게 시원하네요. 그리고 이게 꼭 이렇게 V라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예. 사실 왜 턱관절이 아파서 입을 좀 잘 못 벌리시거나 입을 벌릴 때 통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 턱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뭉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뭐 입을 벌릴 때마다 아프다 또는 잘 안 벌어진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저런 마사지를 통해서 턱 근육을 좀 잘 풀어주면 실제로 입도 벌리는 정도가 좀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통증도 좋아지고 심지어는 스트레스까지 좀 많이 개선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저런 마사지 도움이 많이 되시더라고요. 나이 들면 네. 이쪽에 우리가 심술포라고 그러죠. 양쪽에. 그게 그 옆에 선을 우리가 보통 마리오넷 라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그게 그 나이도 들어배고 그다음에 좀 우울해 보이고 화난 것 같고 그래서 입꼬리를 올려달라고 오시는 분이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경우는 이제 저렇게 좀 풀어주고 좋아지면 그건 돈 번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 이렇게만 해도 돈을 버는 거네요, 지금. 네. 맞아요. 돈 버는 소리가 막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한번 이렇게 좀 너무 오래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5분에서 10분 정도만 딱 투자를 하셔도 훨씬 달라지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함께 보실까요? 오, 나 탱탱해졌어. 신기해. 각도가 차이가 나. 우리가 그냥 봐도 약간 확연하게 마사지 한쪽이 전체적으로 싹 올라간 느낌이에요. 아니, 리프팅이 근데 싹 된 느낌. 마사지 한쪽은 가름하고 차올랐어요. 차올랐어. 찰진 듯한 느낌? 맞아요. 확연한 차이가 있네요. 올라가니까 입꼬리도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는 표정으로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참 신기하다. 너도 해야 되겠다. 진짜 해야겠다. 해야 되겠다. 정말 차이가 같군요. 작은 접시와 영양 크림을 준비해 주세요. 먼저 흉쇄 유돌근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얼굴과 목에 크림을 충분히 발라준 다음 작은 접시로 이근과 구륜근을 마사지해준 뒤 마지막으로 교근을 마사지해주면 끝! 턱끝 살리는 마사지로 오늘부터 회춘하세요. 관리하실 때 어딜 좀 제일 많이 신경 쓰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피부는 혹시 운동 너무 과하게 해서 피부가 노화되지 않을까? 맞아요. 살 너무 많이 빠지면 또 주름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피부에 관한 상식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6명의 회원들과 함께 OX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풀어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드릴게요. 기초 화장품을 얼굴에 두드리듯 발라야 피부 탄력이 좋아진다?
스킨이나 로션 제품을 찰싹이며 바르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많죠. OX. 저는 O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부터 의견이 분분한 회원님들. OX. 좋은 행동이다, 안 좋은 행동이다. OX 답변이 3대 3으로 갈렸습니다. 사실 친한 지인이 엄청 피부에 신경 많이 쓰시는데 엄청 두들겨 대시더라고요. 좋으니까 두들기지 않을까.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그래요. 고현정 배우님이 피부에 손을 안 댄다고. 그래서 고현정 배우님은 워낙 피부가 좋으니까 그래서 두들기진 견 자극을 줘서 안 좋은 거 아닐까. 정답을 듣기 위해서 전문가를 찾아가 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유종호 원장님이십니다. 정답은 X입니다. 안 돼! 정답은 X입니다. 6명 중 절반의 인원이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셨네요. 기초 화장품을 바를 때 얼굴을 마사지하듯 많이 두드리는 것은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러블이 있는 피부를 두드리면 염증을 쉽게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강하게 두드리는 것보단 지그시 누르듯 바르는 것이 피부에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에는 양손으로 피부를 감싸 진정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문제는 여성들이 자주 찾는 마스크팩에 관한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자세로 마스크팩을 하시나요? 누워서 하는데? 보통은 TV 보면서 많이 하시거든요. 마스크팩은 앉아서 해야 한다? 누워서 해야 한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이번엔 저는 누워서 하는 걸로 할래요. 저도요. 왜 X라고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그냥 뭐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편하잖아요. 누워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누운 자세는 O, 앉은 자세는 X. 잘못 가셨나 봐요. 착각하셨나 봐요. 앉아서 하나 누워서 하나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요. 앉아서 하나, 누워서 하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으시다. 과연 정답은 뭘까요? 유 선생님. 정답은 O입니다. 야, 이거 맞췄다. 정답은 O. 마스크팩은 왜 누운 자세로 해야 좋은 거죠? 마스크팩도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앉아서 하는 경우 팩에 있는 성분들이 아래로 흘러내려 골고루 흡수되지 않을 수 있겠죠. 앉아서 하는 것보단 누워서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그 누구도 비껴가지 못하는 세월의 증표, 주름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마의 주름살은 건강의 적신호다. O, X. 이거 어려운데요? 문제를 듣자마자 X로 이동하는 저는 회원님들. O로 하겠습니다. 결과는 모두 X로 만장일치. 아닐까 싶어서요. 어떤 거요? 나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닌가. 정답은 O입니다. 야, 맞췄다. 6분 모두 오답. 잘못 알고 계셨어요. 우리 이마에는 심장부터 뇌까지 혈액을 전달하는 중요한 동맥인 관상동맥이 있습니다. 이 혈관에 많은 양의 플라그가 쌓이면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고 혈관의 탄력 역시 떨어집니다. 이게 지속이 되면 피부에 영양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이마에 주름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프랑스 한 대학의 연구팀에 따르면요. 이마에 주름이 많은 사람일수록 심장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답니다. 다음 문제는 바로 이 음식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콜라겐 덩어리로 알려진 대표 음식들이죠. 자, 문제 나갑니다. 돼지 껍질이나 닭발을 먹으면 과연 피부가 좋아질까요? 이건 O 아닌가요? 모두 X를 선택하셨네요.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섭취로 그 몸에 흡수가 되는 입자가 아니라 입자가 크다. 맨날 돼지 껍질 먹었는데. 그런 육류 그래서 음식이 아닌 그 습수를 위해서는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들었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이번 문제는 1000원 정답입니다. 콜라겐은 족발, 닭발, 돼지 껍데기 등에 함유된 육류 콜라겐과 생선 껍질에 함유된 어류 콜라겐 두 종류로 나뉩니다. 두 콜라겐의 차이는 크기에 있는데요. 육류 콜라겐은 3000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결합한 고분자 콜라겐, 어류 콜라겐은 30에서 100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한 저분자 콜라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크기가 다른 공 여러 개를 준비해봤는데요.
판을 소장벽이라고 생각해 보죠. 이 소장벽을 통과해야 체내에서 흡수될 수 있습니다. 고분자 콜라겐을 한번 넣어볼까요? 입자가 큰 육류 콜라겐은 소장 벽 통과가 어려운 들어가진 반면 않네요. 입자 크기가 작은 저분자 콜라겐은 잘 통과하는 모습이죠. 콜라겐의 분자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달톤. 이 달톤의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체내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입자 크기가 큰 육류 콜라겐의 경우 체내 흡수율이 2% 정도인데요. 상대적으로 입자 크기가 작은 어류 콜라겐의 체내 흡수율은 그보다 40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몸속에 콜라겐이 부족하면 뼈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O 하겠습니다. OX 답변은 4대2로 갈렸습니다. 뼈랑 뼈 건강이랑 콜라겐이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콜라겐이 저하되면 칼슘도 저하되겠죠. 그러니까 뼈 건강에도 안 좋지 않을까요? 꽤 전문적인 의견도 나왔는데요. O입니다. 잘하시는데요, 정민 씨? 아니요, 두 개나 틀렸어요. 아, 그래요? 외모 전체를 지탱하는 뼈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뼈나 손발톱, 모발 등을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로 치부나 연골, 인대의 75%를 구성합니다. 콜라겐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마치 그물망처럼 몸속 세포와 세포를 잡아주는 접착제 역할에 균형을 잡아주는데요. 그런데 콜라겐이 느슨해지면 세포 간 연결이 떨어지면서 피부나 모든 장기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여기 또 다른 실험을 하나 더 준비해봤습니다. 바람만 채워 넣은 풍선은 콜라겐이 부족한 피부, 물을 채운 풍선은 콜라겐이 유지된 피부라고 가정했을 때 외부 자극에 더 쉽게 영향을 받는 거 보이시죠? 콜라겐이 부족하게 되면 피부 노화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콜라겐 섭취와 관리도 중요하겠습니다. 퀴즈를 통해 알아본 피부 상식. 회원님들 오늘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네네네. 상식을 알게 돼서 재밌었어요. 직접적으로 뼈 성분에 도움을 준다는 건 몰랐는데 오늘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렇게 두들기는 것처럼 그런 거는 진짜 생각할 때 저게 진짜 맞나? 이렇게 좀 생각했었는데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 두들기로. 자, 저희도 콜라겐 관리 잘해서 더 예뻐지자요. 피부 상식 퀴즈 시청자 여러분들은 몇 문제를 맞추셨나요?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의 비결, 바르고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함께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네요. 이 콜라겐이 피부 건강에 중요한 요소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게 뼈는 물론 장기 건강까지 지탱해준다는 건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콜라겐이 나이 들기 전에 더 챙겨 먹을 필요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20대를 지나면 점점 나이가 들다 보면 몸속에서 생기는 콜라겐 양보다 분해돼서 없어지는 양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갱년기를 기점으로 몸속에서 생성되는 콜라겐 양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더 큰 문제는 피부뿐만 아니라 뼛속의 콜라겐에 있습니다. 이 뼛속 콜라겐이 손실될수록 뼈에 구멍이 생기는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네, 콜라겐이 피부도 피부지만 뼈 건강과도 연관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미리미리 건강 관리에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는요. 이 오래전부터 자신만의 노하우로 피부 건강을 관리해온 한 주부님을 만나볼 거고요. 또 함께 이 피부 건강 관리 시기를 놓쳐서 고민거리가 있으신 주부님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두 분의 일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요즘 거울만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는 한미숙 주부. 급격한 노화에 탈모까지 겹쳤다는데요. 반면 시간을 거꾸로 돌린 듯 건강과 미모까지 잡은 박현주 주부. 과연 두 주부의 일상 속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한미숙 주부 댁을 찾았습니다. 느지막이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 한미숙 주부. 그녀가 익숙한 듯 집어든 것은 라면인데요. 네? 가족들이 없는 이 시간엔 간단하게 끼니만 때우는 정도로 식사를 하신답니다. 지겨, 저 지겨. 근데
평소에 라면 많이 드세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서너 번? 네, 면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너 번 정도는 먹어요. 그리고 또 간편하잖아요. 물론 매끼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녀의 식단은 단출해도 너무 단출한데요. 맛있게 드시네요. 다 나가니까 또 같이 먹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치 아침 겸 점심을 이렇게 맨날 먹고 저녁 때 이제 식구들 다 들어오면 그때는 이제 챙겨서 먹는 거죠. 혼자 있을 땐 되도록 간소하게, 가족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풍성하게 드신답니다. 그런 그녀가 식후에 꼭 챙겨 먹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인스턴트 커피입니다. 식사 후 커피를 마시는 게 벌써 20년 넘은 습관이시래요. 식사 후에 바로 이렇게 커피를 드세요? 밥 먹고 나서는 바로 이렇게 커피 먹어요. 물은 안 드세요? 물은 뭐 이렇게 밍밍하고 그래서 하루에 한 3잔, 4잔? 물 대신에 이제 커피를 이제 자주 타먹는 것 같아요. 물 대신 커피를 마시는 습관, 과연 건강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피부 세포 역시 물이 70%로 굉장히 많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물 대신 커피를 마시게 되면 오히려 탈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져서 건성이 되고 또 노화도 빨리 올 수 있습니다. 하루에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커피만 마시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는 한묘숙 주부. 요즘 그녀는 부쩍 달라진 외모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제가 노안인지 동안인지를 모르고 이제 애들 키우고 뭐 살다 보니까는 그런 걸 신경을 자주 안 썼는데 5, 6년 전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제 얼굴 쳐다보고 그 뭐야 심술보? 이런 눈 밑에 늘어지는 거 이거 보고 나이 들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월의 흐름과 노화는 막을 수 없는 일. 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시작될 줄은 몰랐는데요. 외모와 피부 상태 말고도 또 하나의 고민이 더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고민일까요? 청소를 하다 보니까는 막 이렇게 머리칼도 이렇게 많이 빠지고 피부도 칙칙하고 이제 뭐 노화가 오고 그러니까는 그런 게 또 고민이에요. 여기 머리칼 빠진 거 보세요 지금 여기. 매일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렇게 머리가 얇아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데도 비고 여기 정수리 부분도 조금 비고 그래서 한눈에 보기에도 심각한 탈모 증상. 우수수 떨어진 머리카락처럼 자신감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구매했거든요. 이런 걸 이제 각 나갈 때 여기 정수리 이렇게 쓰면 좀 풍성해 보이고 그래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탈모를 가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 부분 가발.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텐데요. 그녀의 걱정을 덜어줄 방법은 없을까요? 같은 날 같은 시각 박현주 주부의 일상도 함께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분이 글쎄 올해 58이시래요. 주부님 혹시 나이 속이신 거 아니죠? 최강 동안이신데요? 저 58세 맞아요. 저 손주도 있는데요. 보여드릴까요? 제일 먼저 하는 일과 중에 하나가 물을 미지근하게 해서 한 잔 마시는 거예요. 공복에 생수 한 잔이 좋다고 해서 제가 한 10년 전서부터 이렇게 마시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녀의 식탁은 어떨까요? 아침에 주로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닭가슴살 샐러드에 들어갈 과일하고 채소하고 닭가슴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끼를 먹더라도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려 신경 쓰신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침 샐러드에 빠지지 않고 챙겨넣는 것 바로 이 분홍색 가루라는데요.
피부에 위에 뿌리시는 거 뭐예요? 아, 저분자 어류 콜라겐이에요. 갱년기 이후부터는 콜라겐이 많이 부족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콜라겐도 같이 곁들여 먹고 있어요. 박현주 주부의 일상이 숨은 젊음의 비결. 저분자 PC 콜라겐으로 몸속 건강을 챙기는 습관입니다. 하루하루의 습관이 모여 만든 눈부신 효과. 내 몸을 위한 작은 관심과 꾸준한 실천이 시간을 잠시나마 멈춰준 셈이죠. 식사 후 그녀가 꼭 챙겨 먹는 게 또 있는데요. 지금 드신 거 뭐예요? 아,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까지 꼭 챙겨 먹는 이유는 뭘까요? 저분자 어류 콜라겐을 먹을 때는 비타민 C랑 같이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고 해서 저는 비타민 C랑 같이 먹고 있어요. 무조건 몸에 좋다고 이것저것 먹는 건 금물. 건강기능식품도 다 궁함이 있다는데요. 미국 학술지에 따르면 이 콜라겐을 섭취할 때 비타민 C를 함께 섭취하는 경우 콜라겐의 생성이 8배나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밀크세라마이드를 같이 먹는 경우도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 비타민 C나 밀크세라마이드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 후 외출 준비에 나선 박현주 주부. 추운 날씨에 어딜 가려는 걸까요? 어디 지그시 가세요? 바르시네요. 운동하러 가려고요. 운동하러 가세요? 네. 제가 조깅이랑 근력 운동을 매일 하루에 1시간씩은 하고 있어요. 1시간씩이요? 네, 그런데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느라 거울 앞에서 꽤 오랜 시간을 지체해야 합니다. 제가 사실은 45세 될 때까지도 선크림 끈적거림이 싫어서 거의 안 발랐었거든요. 근데 기미가 올라오고 잡티가 자꾸 생겨서 제가 그 이후부터는 외출할 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생활 자외선 때문에 선크림은 제가 신경 써서 챙겨 바르고 있어요. 깨끗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선 자외선 차단 크림은 필수. 하루에 30분만 걸어도 30년은 젊게 살 수 있다고 하죠. 그녀 역시 매일 걷기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운동하다 목을 축이는 물 역시 그냥 평범해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드시고 계신 거 뭐예요? 콜라겐이에요. 운동할 때 수시로 마시려고 준비해왔어요. 나이 들면서 몸도 덜 피곤하고 활력도 생긴 것 같아요. 꾸준히 운동하면서 콜라겐을 꾸준히 챙겨 먹었더니 지금은 갱년기 증세도 없어요. 건강에 좋다는 콜라겐을 챙겨 먹을 때 주의해야 할 건 없을까요? 콜라겐의 일회 섭취 권장량은 1,500mg 정도입니다. 과량 섭취하는 경우는 설사나 복통 그리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 이내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놓치고 싶지 않은 젊음과 건강, 그 비밀의 열쇠는 이미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피부 건강 관리를 잘 하고 계신 분, 또 한 분은 피부 건강 관리 시기를 놓치신 분, 두 분의 차이점은 바로 생활 습관에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한민숙 주부님은 주름살과 탈모가 고민이셨는데요.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없을까요, 선생님? 주름살도 주름살이지만 실제로 가장 큰 고민은 아마 머리카락이 빠지는 탈모 현상일 것 같은데요. 이 모발이 가늘어지거나 빠지는 것도 콜라겐이 부족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물 대신 커피를 마시는 것이 오랜 습관이라고 하셨는데 커피 대신 물로 몸속 수분을 유지하시고 영양가 갖춰진 식단 그리고 꾸준한 운동 병행하면서 콜라겐을 복용하실 것을 추천해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사실 탈모라는 것이 주부님만의 걱정거리가 아닐 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탈모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탈모, 콜라겐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국내 한 대학에서 실험을 진행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두피 각질량이 많고 피지량이 많았던 40대에서 60대 사이 여성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들에게 12주간 콜라겐을 꾸준히 복용하게 한 결과 두피 각질과 피지량이 감소했고요. 모발의 수와 굵기도 증가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요즘에 자고 일어나면 얼굴 옆에 이 백앤리 자국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20대 초반 탱탱했던 저의 피부를 많이 그리워했거든요. 이제 그만 그리워하고 최강 동안 주부님처럼 피부 건강 관리에 힘써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새로운 정보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저분자 퓨식 콜라겐을 섭취할 때는 비타민C나 밀크 세라마이드를 함께 섭취하면 좋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타민C야 워낙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밀크 세라마이드는 이 명칭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어떤 건가요, 선생님? 먼저 제가 세라마이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세라마이드는 간단히 말해서 피부 겉을 코팅하는 왁스 같은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각질 세포 사이를 메워주기도 하고 세포막을 구성해주기도 합니다. 이 세라마이드도 식물성, 동물성으로 나뉘는데요. 그중에서도 우유 속에서 추출한 세라마이드를 밀크 세라마이드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우유 속 세라마이드는 체내에 있는 세라마이드와 구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흡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콜라겐과 함께 밀크 세라마이드를 섭취하면 콜라겐의 합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거죠. 네, 이왕 챙겨 먹는 거 시너지 내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효과를 보는 게 좋잖아요. 콜라겐을 챙겨 드신다면 비타민C와 밀크 세라마이드를 함께 섭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콜라겐 제품 근데 이걸 구매해서 섭취하는 방법도 물론 있지만요. 이걸 집에서 직접 간단하게 만들어서 먹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바삭바삭이 굉장히 중독성 있는 맛에 밥 반찬으로도 좋고요. 또 식사 대용으로도 즐겨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인지 똑소리 나는 발견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똑소리 나는 정보를 전해줄 똑순이 주부는 바로 이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빨리 들어오세요.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LT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렸던 김성희, 오늘은요 똑똑똑 소리 나는 주부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의 일상을 보여드리면서요 똑소리 나는 정보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빨리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속사포처럼 인사를 쏟아내자마자 자리에 철푸덕 주저앉는 똑순이 주부.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피부 관리 하실래요? 마스크팩 붙이려고요. 천하태평하게 마스크팩을 붙이는 성희 씨. 저기 주부님들께 꿀팁 정보 주기로 한 거 잊은 건 아니시죠? 그러니까요. 피부 관리를 시작하셨는데요. 꿀팁 좀 대놓고 왜 마스크팩을. 제가 요즘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건조해서 화장도 잘 안 받더라고요. 나의 피부 관리를 위해서 그거에 대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제가 뭐 가져올게요. 그럼 그렇죠. 똑소리 나는 꿀팁 정보 이제 정말 나오는 걸까요? 요거 여기 뭔지 뭐예요? 모르실걸요? 아 거참 처음부터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지. 야금야금 답답하네요 정말. 뭔데 혼자 드시는 거예요? 똑순이 주부가 야금야금 먹는 저건 또 뭘까요? 아니 과자 드시는 거 아니에요? 과자 아니에요. 요거는 콜라겐 덩어리예요. 콜라겐. 비주얼만 보고서는 아직 정체를 잘 모르겠죠? 네. 이제 정말 똑소리 나는 정보 풀어주실 때도 됐잖아요.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네. 이게 무엇인지 또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 알려드릴게요. 짜잔! 이거 하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명태 껍질인데요. 바삭한 소리의 정체는 바로 콜라겐을 품은 명태 껍질이었군요. 1kg이 15,000원 정도면 충분히 사실 수 있습니다. 자, 만들기 전에 우선 명태 껍질을 손질을 할 건데요. 손질하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똑순이 주부잖아요. 그냥 따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콜라겐 제품을 사지 않고도 집에서 딱딱 손쉽게 콜라겐을 섭취할 방법을 알려준다는데요. 자, 깔끔하게 손질된 거 보이시죠? 이제 먹기 좋게 적당한 크기로 잘라 놓을게요. 이제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른 다음에 명태 껍질을 튀기면 되는데요. 명태 껍질이 잠길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명태 껍질에는 나이아신과 레티놀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이 피부의 탄력을 높여주고 주름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단, 높은 온도에서 튀기면 콜라겐이 파괴되기 때문에 명태 껍질이 갈색으로 변하면
건져주는 게 핵심이랍니다. 짜잔! 완성! 이렇게 튀겨내기만 하면 끝입니다. 진짜 이게 끝이에요.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진 줄 모르셨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간단하게 튀기기만 하면 되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류 콜라겐이잖아요. 어류 콜라겐은 84%나 흡수율이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피부를 위해서라도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꼭 챙겨 먹어야 됩니다. 콜라겐 덩어리의 대표 주자가 돼지 껍데기와 닭발이란 것은 이제 옛말. 흡수율 좋은 어류 콜라겐은 명태 껍질 속에 있다는 사실. 이제 다들 아셨죠? 아니, 그런데 먹다 말고 또 뭔가를 가지러 일어나는 똑순이 주부. 그녀가 냉장고에서 꺼내온 것은 바로 샐러드에 먹을 거야, 샐러드. 보통은 이 여기에다가 양념을 묻히면 반찬이 되거든요. 네. 요즘 다이어트가 조금 필요해서 샐러드를 먹도록 할게요. 우선 비벼주면 돼요. 이 조합 조금 생소한데요? 느끼한 게 하나 없겠네요, 그죠? 아, 그럼요. 이 콜라겐도 먹고 야채도 같이 섭취할 수 있으니까 건강에 좋죠. 그리고 맞다. 하나 빼먹었다. 바쁘다 바빠. 똑순이 주부의 꿀팁.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짜잔! 렌즈 오렌지. 이것도 같이 먹어야 돼요. 같이 여기다가 넣어서 먹어야 합니다. 채소와 명태 껍질 튀김 그리고 오렌지까지요. 꼭 넣어야 돼, 꼭. 그러니까 비타민C 같이 먹으면 오렌지를 좋다고 넣고 하셨잖아요. 가장 그렇죠?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드디어 히든 카드 나오나요? 짜잔! 요거 꼭 넣어야 돼요. 아, 이게 뭐예요? 요게 바로 콜라겐이에요. 이게 바로 어류 저분자 콜라겐 가루인데요. 요걸 넣어서 먹으면 비타민 C와 합쳐졌을 때 오히려 콜라겐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분자 PC 콜라겐과 비타민 C 가득한 오렌지, 거기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까지 이렇게 가볍게 한 끼 대용으로 먹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방법 외에도 저분자 PC 콜라겐을 물에 타서 마시면 수시로 몸 이렇게 먹으면 효과가 있어요? 아, 우리 피디님이 진짜 의심이 많으시네요. 제가 사실 이 피부가 원래 타고난 건 아니었거든요. 꾸준히 관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뭐로? 콜라겐으로. 그래서 제가 의심을 싹 잠재울 수 있는 실험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만반의 준비를 한 똑순이 주부. 콜라겐이 피부 탄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실험을 진행해 볼 건데요. 2개의 컵에 같은 양의 생수를 따르고요. 자, 하나는 콜라겐 가루를 넣은 물이고 이거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물입니다. 이 양쪽에 이 달걀 노른자를 넣어볼게요. 탄력 비교를 위해 노른자 투하. 자, 이렇게 넣어놓은 상태로 좀 많이 기다릴게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시간이 흐른 뒤 서로 다른 2컵 속의 달걀 노른자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48시간이 지난 후 생수 속에 있던 달걀 노른자를 건져 올리자마자 아이고. 손대니 톡 하고 터져버린 달걀 노른자. 반면 콜라겐을 넣은 물에 들어있던 달걀 노른자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탱탱함을 유지하는 것 보이시죠? 오, 신기하네요. 여러분도 깜짝
깜짝 놀라셨죠. 그냥 물에 있는 달걀 노른자는 깨졌는데 이 콜라겐 안에 있는 노른자는 정말 탱글탱글했잖아요. 사실 우리 몸도 이렇게 콜라겐이 부족하면 이 달걀 노른자처럼 부서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 건강을 위해서라도 전신에 콜라겐이 필요합니다. 수시로 꼭 챙겨 먹자고요.